자, 시간이 많지 않은 이유로 빨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형태소가 돼요. 형태소는 일단은 잘 나누는 게 시작이자 끝이에요. 그쵸? 잘 나눈 다음에는 뭐 자리부존, 실질 형식 나누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고요. 만약에 형태소 나누는 게 되게 어려우면 계속 많은 문제를 모아놓은 것밖에 없어요. 풀어보시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얘를 왜 나누지? 했을 때 얘가 어미였구나, 얘가 접사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많이 나눠주시면 되고요. 형태소는 제가 지금 다 나눠놨습니다. 강물에 떠내려간 종이배가 물에 잠겼다라고 할 때 일단 주의해야 될 것들만 좀 모아봤어요. 강물 같은 경우가 단어예요. 그쵸? 단어지만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합성어잖아요. 그러니까 뭐하고 뭘로 쪼개진다? 강과 물로 쪼개지는 거고요. 애가 바로 뭐가 된다? 조사가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떠내려간 같은 경우가 처음에 배우면은 다 틀리는 것들이 되는데, 제가 기본 수업할 때 많이 물어봐요. 그쵸? 떠내려가다 이러면 많은 분들이 뭘로 시작해요? 떠 이래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떠다 이런 건 없어요. 기본형 뭐가 될까요? 뜨다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그 다음에 내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니은. 그쵸? 니은은 뭐가 되죠?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되겠죠? 그래서 내리, 그 다음에 가, 니은까지가 되고요. 종이배도 합성어잖아요. 그러니까 종이와 배, 그 다음에 조사, 가가 되고 물과 애. 그 다음에 잠겼다는 기본형이 잠기다예요. 그러니까 잠기었다. 이렇게 쪼개주시면 돼요. 다 쪼갰으면 이제 이 아이들을 뭐 하면 되죠? 자리병태소와 그 다음 뭘로 나누면 되죠? 의존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실질하고 그 다음 뭐가 돼요? 형식 나누면 되는데, 이 실질 형태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어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쵸? 초반에 여러분들 다 그러지 않았어요? 막 어근하고 어간하고 되게 많이 헷갈렸을 텐데, 어근이 더 큰 개념이 되고 어간은 동사 형용사에서 뜻을 가진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그 뒤에 붙는 걸 뭐라고 하죠? 어미라고 하죠. 그래서 어간은 어디 포함된다? 어근에 포함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실질 형태소 구하는 공식, 즉 어근을 어떻게 구하나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미 구해놓았던 자리병태소 있잖아요. 그쵸? 방금처럼 뭐 강하고 물하고 그 다음에 종이하고 배 이런 식으로. 그쵸? 자리병태소에다가 플러스 용언에 뭐만 더해주면 된다? 어간만 더해주면은 뭐가 만들어진다? 실질 형태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뭐만 남게 되냐면 어미하고 조사하고, 그쵸? 뭐 접사가 있으면 접사, 요런 것들만 싹 다 뭐가 돼버린다? 형식 형태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되셨죠? 요렇게까지 다 잘했거든요. 다 잘했는데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이런 문제 중에서 이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천천히 들어보세요. 이 문장에서 혼자 쓰일 수 없지만,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가 아니다, 즉 의존 형태소이지만 낱말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물었다면 단순하잖아요. 그쵸? 혼자 쓰일 수 없는 형태소에서 낱말이 될 수 있는 거란 얘기는 뭐 찾으라는 얘기예요? 조사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조사하는 혼자 쓸 수 자리배의 의존이에요. 의존이잖아요. 그 의존 형태소 중에서 낱말이 될 수 있는 거면 당연히 뭐밖에 없어요? 조사밖에 없죠. 어간하고 어미는 단독으로는 단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돌아가다가 형태소가 4개인데 이게 낱말이 아니죠. 돌아가다 하나가 뭐가 돼요? 낱말이 되는 거고, 형태소가 몇 개인 것 뿐이고 4개인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의존 형태소에서 낱말이 될 수 있는 거 골라라 이러면 뭐 골라주면 된다? 조사 골라주면 되고요. 또는 의존 형태소 중에서 뜻을 가진 형태소는 뭐냐라고 묻는 게 기출문제잖아요. 그럼 의존 형태소에서 뜻을 가진 말은 뭐가 되는 거죠? 용언의 어간. 그쵸? 어간만 골라주면 돼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요. 천천히 생각하시면 금방 푸실 수 있는 문제예요. 되셨죠? 자, 끝이고요. 그 밑에 요번엔 여러분 합성어하고 파생어로 구분을 할 건데, 각자 뭐 편리한 방식으로 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대합, 수합, 융합 이런 식으로 해요. 대합은 뭐가 되는 거죠? 대등합성어. 수합은요? 수식합성어. 융합은요? 그냥 융합합성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는 그냥 두파, 미파 이렇게 해요.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 전미사가 붙은 파생어, 그쵸? 그 다음에 기파는 기타 파생어가 또 있어요. 짜증나게. 기타 파생어도 있어요. 그렇게만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고 빨리빨리 가도록 할게요. 자, 천천히 갑니다. 손발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대등합성어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책가방은 뭐가 되죠? 수합, 그쵸? 수식합성어가 되고요. 헛손질이 이제 이게 기타 파생어에 들어가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헛손질, 지금 해야겠다. 왜냐하면 헛손질은 여러분 왜 특별한 아이가 돼버리냐면 헛하고 손하고 질이잖아요. 접두사 헛과 전미사 질이 붙어있는 아이가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헛손질은 접두사 전미사 둘 다 붙은 단어인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 대신 어떤 놈이 나오게 되냐면 이런 아이들이 시험에 나오죠. 싸움꾼 같은 애들이 시험에 나와요. 왜 그러냐면 어간에다가, 그쵸? 싸우다라고 한 어간에다가 전미사, 그쵸? 어간에 전미사 나란히 몇 개 붙은 거, 2개 붙은 거, 그쵸? 요런 것들을 찾는다면 찜질방이 제일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찜질방. 왜냐면 찌다예요. 그쵸? 찌다에다가 물론 찌다의 명사형 찜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 밑에 뭐가 들어갈 때도 질 들어가 버리죠. 이러면 접사 몇 개 붙었다? 2개 붙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런 거는 이렇게 보기를 주거든요. 이 보기와 형태가 같은 거 또는 짜임이 같은 걸 고르라고 한다면 얘는 어근에다가 뭐가 붙은 거? 접사 2개 붙은 거 확인하시고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타 파생어고요. 날짐승하고 날고기까지 빗금 쳐주시면 돼요. 요거 일부러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날고기는 뭐 아직 익히지 않은 이라고 한 접두사가 붙은 거고 파생어잖아요. 그래서 두 파가 되는 거고, 날짐승은 뭐 하는 짐승이죠? 날아다니는 짐승이기 때문에 얘는 어디에 포함이 된다? 수식합성어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참기름까지 빗금 치시면 되죠. 참기름 많이 틀리는데 참이 여러분 어근이 아니에요.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파생어,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고요. 물병 수식이죠. 수식합성어고 춘추는 뭐가 되죠? 그렇죠. 융합이고 물수건도 수식이고요. 군식구 군밤까지 빗금 칠까요? 자, 군식구 군밤 왜 붙었는지 아시겠죠? 군식구의 군은 뭐가 되죠? 접두사 군이 되고 군밤 군고구만 뭐가 될까요? 굽다라고 하는 어근이 살아있는 합성어예요. 그쵸? 한 5년 6년 전에 기출문제였죠. 뭐 군식구 군기침 군소리 군밤 이러면 군밤만 합성어고 나머지는 파생어였어요. 돌다리 수식이고요. 밤낮 융합이고요. 바늘방석 역시 융합이 되겠죠. 풋내기가 역시 또 기타 파생어가 되는데 이 풋내기가 제가 알고 있는 파생어 중에 제일 특이한 놈이에요. 왜냐하면 어근이 없어요. 예, 어근, 원래 파생어 정의가 어근 앞이나 어근 뒤에 접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이잖아요. 얘는 풋고추, 풋고추, 풋살구 할 때 그 접두사 풋과 서울내기, 시골내기 할 때 전미사 내기. 그래서 접사로만 이루어진 단어라서 굉장히 특이한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넓이 중요하죠. 넓이는 여러분 원래 기본형 뭐였을까요? 넓다였죠. 형용사 넓다인데 전미사 이가 붙어서 뭘로 변했죠? 품사가 명사로 바뀌었죠. 이따가 헷갈렸어요. 길이, 높이 이거 부사가 있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넓이는 명사입니다. 명사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뛰놀다 대등합성어고요. 벗어나다 대등합성어고요. 손수건 뭐가 된다? 수식합성어가 되겠죠. 그러면 자 3페이지로 갈게요. 넘기면 수식합성어, 대등합성어, 융합합성어 정리 다 됐어요. 그쵸? 근데 여기까지가 여러분 옛날 문제 스타일이고요. 그 밑에가 이제 요즘 스타일인데 문맥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천천히 가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넌 밤낮 게임만 하냐면 똑같은 패턴이죠. 무슨 합성어가 된다? 융합합성어가 돼요. 근데 두 번째 거 별표 쳐주세요. 우리가 늘 밤낮만 틱 던져주면 융합으로 많이 풀었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문장으로 빼버리면 방법 없어요. 문맥을 봐야 되는데 오늘은 밤낮의 길이가 똑같은 추분이다, 춘분이다 하면 진짜 뭐가 될까요?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걸 말하죠. 이러면 뭐가 될까요? 대등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학교에 가다가 집으로 돌아갔다예요. 우리 그동안 아까 금기어 완고고 할 때 배웠지만 돌아가다는 융합합성어로 죽다만 배웠잖아요. 그쵸? 하지만 얼마든지 우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러면 뭐가 된다? 대등합성어가 돼요. 그 다음에 땡땡씨가 뭐 했다? 돌아가셨다가 뭐가 되는 거죠? 융합이 되는 거고, 손발이 차서 차를 마신다도 역시 대등이 되는데, 자, 태풍 때문에 관광객들의 손발이 묶였다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융합이 되는 거예요.
춘추복 사러 가는 건 뭐가 되는 거고요? 대등이 되고 어르신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가 뭐가 된다? 융합이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문맥으로 뺐을 때에는 그 문장을 보시고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아셨죠? 마지막에 접두사가 붙은 거 아까 공부했었죠. 뭐 날고기, 참기름, 군식구 있었고요. 전미사 붙은 거 넓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타가 이제 헛손질에다가 풋내기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통사, 비통사가 있어요. 흔하지는 않아요. 물론 작년에 또 기출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쵸? 근데 합성어 파트에서는 보통이 합성어계, 파생어계 나누는 문제, 그 다음에 합성어에서 수식이게 아니면 대등이게 융합이냐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게 되는데, 통, 비통은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쵸? 나왔을 때 오답이 꽤 높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자, 칠판 잠깐만 보세요. 통사, 비통사는 저는 딱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일단은 수업을 해요. 세 파트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 파트가 되냐면 품사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합성어가 될 때 만나서 문제가 안 되는 파트가 더 많아요. 예를 든다면 솜, 이불, 명사 만나는 아무 문제 없고요. 이것저것 대명사 만나는 아무 문제 없고요. 새, 언니, 관형사, 명사 아무 문제 없어요. 그쵸? 가만 있다, 부사, 동사. 그쵸?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뭐만 기억하면 되죠, 여러분? 부사가 명사 꾸며주면은 비통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가 부사가 뭘 꾸며준다? 명사를 꾸미게 되면은 비통사적 합성어가 돼요. 그래서 뭐 이따가 책에 하겠지만 뭐 촐랑새라든가 촐랑새가 뭐가 되냐면 그 사전 찾아보시면 여러분 촐랑이라고 하는 부사가 있어요. 그 촐랑의 부사예요. 그리고 새가 되는 거고요. 흔들바위도 제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흔들바위가 왜 부사야? 흔들리다 그 어간 아니야? 아니고요. 흔들이라고 하는 부사가 또 있어요. 예, 얼룩소도 마찬가지. 부사 뭐가 있을까요? 얼룩덜룩이라고 하는 부사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뭐가 돼버린다?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한 6, 7개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돼요. 뭐 부슬비, 촐랑새, 뭐 척척박사, 뾰족구두, 뭐 흔들바 이런 것들만 기억을 하셔도 첫 번째 파트는 마무리가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문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공부했다기보다 단순하게 외우고만 들어가도 문제 풀 수 있거든요. 요 정도가 돼야 공부 좀 한 친구들은 맞고 아닌 친구들은 틀려요. 저번처럼, 작년처럼. 자,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여러분 포인트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해요. 어간, 어미예요. 아까 안 돼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말은 어간 단독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어간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줘야 된다? 어미가 반드시 와줘야 돼요. 반드시. 이게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자, 시작하는 단어가 돌아가다가 있다면 여기는 뛰놀다가 있는 거예요. 뛰놀다. 돌다, 가다, 뛰다, 놀다. 왜 합성어는 아시겠죠? 어근 두 개씩이니까. 그쵸? 근데 딱 보기에도 얘는 있고 얘는 없는 게 뭐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연결어미가 있고 얘는 연결어미가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제가 예로 드는 단어가 작년에 나왔던 거죠. 여기에 볶음밥이 나오고 여기에 무슨 밥이 나온다? 덮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얘는 여러분 볶다라고 하는 어간에다가 명사형 어미 뭐가 붙은 거죠? 이 붙었어요. 어쨌든 뭐가 붙었죠? 어미가 있어요. 근데 얘는 어미 있어요? 없어요? 덮다와 밥, 어근밖에 없어요. 그쵸? 만약에 얘가 뭐가 된다면 덮은 밥이라든가, 그쵸? 요렇게 돼버린다면, 관형상 어미가라도 들어간다면, 어미가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쵸? 그러면 뭐가 된다? 통사가 되겠죠. 그쵸? 근데 없어요. 그래서 비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실 때 검버섯 이러면 검다에다가 버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공부하냐면 검은 버섯, 검북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검고 북다. 우짖다 하면 어떻게 돼요? 울고 짖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훈련을 해줘야 어미가 없는 거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되셨죠? 이렇게 어미가 없으면 비통이에요. 되셨죠? 세 번째 파트는 원래 없어도 되긴 하는데 혹시나 해서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이 조금 먼저 어설프게 이제 약간 개념이 이상하다 이러면은 뭔가 좀 생략이 되면은 비통이구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파트가 중요한 게 낯설다라든가 두 개만 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힘들다 같은 경우도 지금 생략이 되기는 했어요.
그쵸? 근데 뭐가 생략이 됐는지가 중요하겠죠. 낯설다는 뭐가 생략된 거죠? 낯이 설다가 되고 힘들다는요. 힘이 들다예요. 다 뭐죠, 여러분? 조사예요. 조사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가 생략된 애들은 어디에 포함이 돼버린다? 통사적 합성어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통, 비통 나오게 되면은요, 품사 확인하시고, 어미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 조사는 없어도 된다. 요러면 끝이 나요. 그럼 하나하나 해볼게요. 천천히 하실게요. 자. 손등하고 눈살하고 물길 눈웃음 그 다음에 소미불까지 빗금 치시면은요 그냥 명사 꾸며준 애들이 되는 거예요. 요거 말고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 보시면 정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하셔도 돼요. 두 번째가 이것저것 요기조기까지 빗금 치시면 되고요. 여기는 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새날, 새언니, 웬일, 첫사랑, 오른쪽까지가 바로 관형사가 명사 꾸며준 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가만히 있다, 그만두다, 잘생기다, 안절부절, 못하다까지가 뭐가 되는 거? 부사, 빗금 치시고요. 부사가 용언 꾸며주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가 돼요. 자, 그러면 디딤돌에서 여러분 뭐 동그라미 하셔야 되죠? 기본형 뭐였을까요? 디디다인데 명사형 어미 뭐가 붙은 거죠? 미음. 그렇죠. 미음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그럼 비빔밥도 마찬가지죠. 비비다, 비빔이니까 미음이 어미예요. 그 다음에 큰 소리는 뭐가 될까요? 니은. 그쵸? 크다에 니은 붙은 거죠. 얘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검은색은 무슨 색? 검다에다가 은 붙어서. 그쵸? 그래서 은 붙었고요. 그 다음에 단맛이 조금 어렵죠. 기본형 뭐였을까요? 달단데 형태 변하면서 니은 없어지고 니은이 붙은 거예요. 니은입니다. 단맛. 틀림없다도 마찬가지. 틀리다에 미음. 그쵸? 미음 붙이면 되고요. 거침없다 미음. 떠먹다가 좀 중요해요. 떠먹다가 얼핏 보면 어미가 없어 보이죠. 근데 아까 우리 떠내려가다 했잖아요. 뭐다? 먹다. 숨어 있어요. 그죠? 어미 있는 애요. 먹답니다. 어미 있고요. 통이에요. 떠가다도 마찬가지. 가다. 있어요. 그 다음에 힘들다 뭐죠, 여러분? 힘이 들다. 조사 생략이고요. 낯이 설다까지 비끔 해주시면은 여기까지가 통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부슬비가 나오고 흔들바위가 나오고 촐랑새까지 빗금 치시면 돼요. 얘네가 부사 명사 꾸며주는 비통이 되고요. 두 가지 더 적을까요? 뾰족구두라든가 얼룩소. 그쵸? 그 다음에 뭐 척척박사 정도 적어주시면은 부사가 명사 꾸며주는 비통이 된 거예요. 그러면 뛰놀다는 뭐가 되죠, 여러분? 뛰고 놀다라든가 뛰어놀다라든가 연결어미 어가 없고요. 걷잡다도 뭐가 되죠? 어가 없죠. 거두어 잡다인데 어가 없어요. 낮잡다는 뭐하다? 낮게 잡다예요. 부사로 만들어준 어미가 없고요. 이 낮잡다는 단어 뜻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낮잡다가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낮잡다와 낮잡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뭐 무시한다, 뭐 작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는 넉넉하게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음식을 낮잡게 준비하다라고 하면 넉넉하게 준비하다가 되고요. 그냥 지읒을 쓰게 되면은 낮추어 잡다. 그쵸? 가격을 낮잡다. 이러면 뭐가 된다? 낮추어서. 그쵸? 나는 한 5만 원 팔고 싶은데 너무 낮잡아서 한 3만 원 판다. 이렇게 돼버리게 돼요. 그래서 시옷, 지읒, 단어 뜻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덮밥은 무슨 밥이에요, 여러분? 덮은 밥. 꺽쇠는요? 꺾은 쇠. 곱자 많이 모르시죠? 자요, 자. 척척. 그쵸? 근데 곱은 자가 있어요. 되셨죠? 이렇게 하면 통, 비통 정도가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이제 파생어에서도 마지막 끝판왕이 지배접사와 한정접사가 있겠죠. 이건 너무 쉬우니까 한정접사는 뭐가 되는 거죠? 품사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꾸는 거고 지배접사가 품사를 뭐한다? 바꾸는 것이 되겠죠. 자, 천천히 갈게요. 선무당 하고요. 선무당 할 때 접두사 뭐가 붙은 거죠? 선. 근데 여러분 무당이나 선무당이나 명사는 변함이 없어요. 그죠? 얘는 한정접사고요. 중환자의 중, 양배추의 양, 암키화할 때 암, 숫총각할 때 숫, 통가죽 할 때 통, 생고생 할 때 생.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 할 때 그렇죠. 님이에요. 그죠? 여기까지가 다 접사가 붙은 말이 되는데 명사가 바뀌는 건 없어요. 그쵸? 그 다음이 뭐냐면
꺾이다는 여러분 꺾다에다가 그쵸? 꺾다인데 뭐가 되는 거죠? 나무가 꺾이다 하면은 이가 뭐가 붙은 거죠? 피동, 접사, 이가 붙었는데 어쨌든 동사는 동사예요. 역시 품사 변화는 없고요. 밀다, 밀리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까지 빗금 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다 한정 접사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비통을 할 건데요. 첫 번째가 사용되다입니다. 그쵸? 이 되다가 붙으면은 품사가 뭐가 된다? 바뀌죠. 사용되다. 근데 여러분 뒤에서 잠깐 하겠지만 우리 동사 형용사 구별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편하고 제일 확실한 거는 뭐가 있냐면 기본형에다가 뭐 붙이는 거. 현재 시제 선어 말어미 니은이나 는 붙여보는 게 동사 아니면 형용사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사용되다는 뭐가 가능하죠? 사용된다 가능하죠. 그럼 얘는 뭘로 바뀌었다? 동사로 바뀌었다예요. 왜 이거를 얘기를 하냐면 여기 하다가 없는데 여러분 자 보세요. 공부하다 그 다음에 조용하다 같은 경우가 공부 조용이라고 하는 그쵸? 명사 뒤에 뭐가 붙은 거죠? 접사하다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에는 철수는 공부한다 이거랑 철수는 공부를 한다랑 뜻은 똑같은데 품사의 개수는 뭐하죠? 다르잖아요. 그쵸? 공부를 한다는 명사, 목적격 조사, 동사 붙은 거고 공부한다는 그냥 뭐예요? 동사 끝난 거죠. 그쵸? 그런데 얘는 공부한다. 돼요, 안 돼요? 나 이제부터 공부한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다가 붙어서 뭐가 된 경우죠? 동사가 된 경우인데 얘는요, 나 조용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품사가 뭐가 된다? 형용사예요. 그래서 하다가 붙는다고 해서 다 뭐가 된다? 동사가 되는 건 아니고요. 동사도 있고 뭐도 있다? 형용사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동사 바뀌고 형용사 바뀌니까 무슨 접사가 된다? 지배 접사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사용되다도 동사가 되는 거고요. 웃음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명사로 가죠. 뒤에 가서 제가 명사일 때와 동사일 때 구분을 짓겠지만 일단 지금은 명사고요. 얼음도 명사, 기쁘다에다가 뭐가 되죠? 기쁨 해서 명사가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높이, 길이까지 빗금 쳐주시면 되는데 자, 아까 제가 넓이 할 때 실수할 뻔했죠. 자, 높이나 길이나 그 다음에 깊이 같은 경우가 보세요. 여러분 천천히. 아저씨 높이가 얼마예요? 길이가 얼마예요? 그 다음에 깊이가 얼마예요? 그쵸? 높이, 길이, 깊이가 얼마죠? 하면 명사예요. 그런데 천천히 내 말을 깊이 새겨라 하면 뭐가 되죠? 부사. 애구가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길이 보존하세 부사. 연을 어떻게 날려라? 높이 날려라 하면 역시 뭐가 된다? 부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옆에도 역시 크기 명사가 되고요. 꼼꼼히는 여러분 원래 꼼꼼하다죠. 꼼꼼하다 형용사인데 히가 붙어서 뭐가 되는 거죠? 부사로 바뀐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정성껏도 명사가 부사, 진실로도 로가 붙어서 명사가 뭐가 되죠? 부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가은의 겨우내가 뭐냐면 여러분 원래는 겨울, 가을 플러스 내예요. 접사 내가 붙은 거고요. 그 다음에 겨울 플러스 내가 되는데 리을 탈락해서 그 다음에 가은해가 된 건데 명사가 부사가 된 경우라고 보면 돼요. 그녀는 가은해 알았다 하면 가을 내내 뭐 했다? 알았다, 아팠다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꼼꼼히 같은 경우에는 뒤에 가서 제가 부사로 만들어준 전미사 이히 구별법 할 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아셨죠? 자, 넘기시면은요. 보충 자료에 접두사 한의 종류하고요. 접두사 생의 종류를 하나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한 3년 전에 정말 짜증나는 문제가 나왔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와 우리가 공부했던 스타일은 뭐였냐면 군식구, 군기침, 군살하고 군밤은 다르다는 것만 공부를 했는데 짜증나게 접두사 군을 구별을 하는 문제였어요. 그쵸? 가외로 덧붙은 군이냐 쓸데없는 군이냐. 그쵸? 그래서 혹시나 똑같은 패턴의 문제가 나온다면 저는 가장 유력한 게 접두사 한과 접두사 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넣은 거니까 선택 한번 그래 믿져야 본전이지 뭐 한번 씩 한번 보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에이씨 안 해 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제는 품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지금 품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수업하기는 뭐 하니까 풀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1번하고 2번은 묶어주세요. 이거는 여러분 품사면서 동시에 뭐가 돼버리냐면 띄어쓰기 문제랑도 연결이 돼요. 그쵸? 자, 띄어쓰기 얘기부터 잠깐만 할게요. 여러분 칠판 잠깐만 줘 보실래요? 띄어쓰기가 되게 어렵다 많이 하시는데 띄어쓰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직 의존명사가 정립이 안 되신 거예요. 저는 정말 단언컨대 띄어쓰기는 의존명사가 80%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수업을 하게 되냐면 띄어쓰기는 여러분 간단해요. 경우의 수가 3개예요. 의존명사일 때와 조사일 때와 연결 어미일 때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많아야 3개예요. 3개. 무슨 말이냐면 만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의존명사 만큼이 있고요. 조사 뭐가 있죠? 그 다음 조사 만큼이 있고요. 뭐뭐 하리만큼. 그쵸? 어미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어미 조사면 뭐 하면 되고요? 붙였으면 되겠죠. 그쵸? 의존명사는 반드시 앞에 뭐가 올까요? 관형어가 오죠. 그쵸? 관형어가 와요. 관형어. 그래서 저는 뭐 저랑 같이 수업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저는 관형어 끝나고 와서 다시 복습하는 개념으로 다시 공부를 하거든요. 관형어를 모르면 의존명사를 알 수가 없어요. 예. 제일 쉬운 관형어는 이런 거죠. 책 한 권을 샀다. 그쵸? 얘 품사 뭐예요? 수관형사죠. 수관형사가 뭐가 되는 거? 관형어가 되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관형어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방금처럼 관형사가 관형어가 되는 건 당연하죠. 두 번째 관형어 잘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체언 단독으로도 관형어가 될 수 있어요. 도시, 풍경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의문점. 도시, 풍경 합성어 아닌가? 사전 찾아보세요. 도시, 풍경을 사전 찾아봤을 때 안 뜨죠. 안 뜨면 그건 뭐예요? 구예요. 도시하고 풍경 따로예요. 근데 만약에 사전이 뜨면 도시 풍경은 뭐가 된다? 합성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모르는 게 창밖 띄었어요, 붙였어요, 여러분? 이거 의외로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창밖은 사전 찾아보면은 떠요. 합성어입니다. 교실 밖은요, 안 떠요. 네, 그래서 창밖은 합성어라 붙이는 거고 교실 밖은 띄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 풍경 이런 식으로 체언 단독으로도 뭐가 가능하다? 관형어가 되고요. 세 번째 간단히 할게요. 세 번째는 체언 뒤에 뭐 붙이면 돼요? 관형격 조사 의, 나의 꿈, 우리의 꿈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동사, 형용사, 어간에다가 관형사형 어미 뭘 붙이는 거죠? 너무 많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 니은이 있으면 여러분 받침 없으면 니은이겠죠. 받침 있으면 뭘까요? 는이 있겠죠. 는만 있겠어요? 못 있을까요? 은도 있겠죠. 니은만 있을까요? 리을도 있죠. 리을 있으면 받침 없으니까 리을이죠. 받침 있으면 뭐? 을만 있어요? 를. 그쵸? 이런 형태가 뭐냐면 이 형태. 받침이 있냐? 받침이 없냐? 맞죠? 그 다음에 과거, 뭐 던 이런 것들. 얘네들이 다 뭐가 되는 거죠?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어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형어를 쉽게 알면 의존명사가 금방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몇 개만 해볼게요. 여기 만큼 한번 보게 되면은요, 참을 만큼이에요. 참을이 되는데 이렇게 되고 만큼이에요. 자, 참을이에요. 기본은 뭘까요? 참다, 참는다니까 동사예요. 그쵸? 동사 어간에다 뭐가 붙었죠? 을이 붙어서 못 꾸며주고 있어요. 만큼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는 얘가 관형어, 얘가 뭐가 되죠? 의존명사.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의존명사고 띄어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만큼 이랬다면 나는 뭐가 돼버리니까 대명사니까 만큼은 뭐가 돼요? 조사로 붙여 쓴다가 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 만큼은 참을이니까 관형어부터 의존명사가 되고 너만큼 나만큼 엄마만큼은 조사가 돼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묶어주세요. 이게 제일 기본 문제죠, 여러분. 늘 나와요. 다 맞습니다. 웬만하면. 그죠? 수사하고 수관형사 붙는 문제가 되는데 수사는 뒤에 뭐가 붙는다? 조사가 붙고요. 관형사는 조사가 붙지 않아요. 제일 쉬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열을 배우면 천을 하니까 수사가 되는 거고 10사람이 100말을 한다. 조사 생략될 수도 있어요. 넣어봐야겠죠. 넣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수관형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애들이 돼요. 자, 첫째 줄에 앉은 사람이죠. 그쵸? 첫째 다음에 조사 안 붙죠. 그리고 옆에 뭐 꾸며주죠? 명사 줄 꾸며주죠. 그럼 뭐가 돼요? 수관형사가 돼요. 그럼 두 번째는 어때요? 공부할 때 중요한 건 첫째는 성실, 둘째는 노력이야 라고 할 때 얘는 순서죠.
그럼 얘는 뭐죠? 그렇죠. 수사예요. 오른쪽에 자 첫째에서 여러분 순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몇 번째의 것. 그죠? 이건 이따가 해야겠다. 쉽게 갈게요. 일단 80%까지 정리가 되니까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할 때 여러분 순서를 나타내면 수사인데요. 80%는요. 자식을 말하면 뭐가 된다? 명사예요. 자식을 말하면 명사입니다. 그래서 그 집 첫째는 교사야. 이러면 뭐가 된다? 명사예요. 나머지 한 10에서 20%가 뭐냐면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 보세요. 밑에 보시면 신발은 첫째로 발이 편해야 돼. 요거 사전에서 그대로 긁은 거예요, 여러분. 사전에서 그대로 긁어 문제 냅니다. 요즘에 예문을. 이때 첫째는 뭐가 된다? 무엇보다 우선해서란 뜻이 되겠죠. 그럼 뭐죠? 명사예요. 얘가 명사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도 중요해요. 마라톤 대회에서 12째로 결승선 통과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수사는 10자리가 넘어가서 둘이 되면은 뭐를 탈락시킨다? 리을 빼요. 그래서 12째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그 밑에는 뭐가 되냐면 이것이 오늘 채점하는 답안지죠. 이때는 명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나머지 20%가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순서를 센 다음에 그 다음에 것. 그쵸? 이러면 뭐가 된다? 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창문을 깼는데 어떤 창문을 깼냐면 왼쪽에서 하나, 둘, 셋, 첫 번째, 두 번, 세 번째 것을 깼어요. 이건 순서죠. 그렇죠? 근데 그 세 번째 창문을 깼는데 그 깬 게 오늘 개수가 카운트하니까 몇 번째 것이 돼요? 12번째 것이 되면 명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안 헷갈리시죠? 아셨죠? 순서는 수사가 되고요. 카운트에서 몇 번째의 것 이러면 뭐가 된다? 명사가 돼요. 끝. 그 다음 다리 박다, 날이 박는다 묶어주시면 돼요. 박다는 여러분 밝은 상태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되고요. 날이 박는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밝아오고 있는 현재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동사예요.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크다 하고 그 다음에 너는 크면도 묶어주시면 되는데 크다는 기본이 형용사가 맞아요. 근데 요령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잘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된다? 동사가 돼요. 왜냐하면 현재 진행이거든요. 그래서 철수는 키가 크다 하면 이미 큰 상태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되는 건데 야, 너 크면 뭐가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되죠? 너 잘하면 뭐가 될 거야가 되겠죠. 그럼 뭐가 된다?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 새끼 못 본 사이에 몰라보게 컸구나.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몰라보게 잘았구나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동사가 돼요. 나 너 이렇게 큰 줄 몰랐어. 그쵸? 그러니까는 너 몇이야 키? 나 198. 나 너 이렇게 큰 줄 몰랐어. 잘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미 큰 상태가 돼버리죠. 이러면 뭐가 되는 거? 형용사. 그렇죠. 잘하다의 의미냐 아니냐만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바람이 안이 분다. 이 안이가 여러분 줄이면 뭐가 되는 거죠? 아까 했던 안 부사가 돼요. 그래서 부사고요. 아니 옆에 친절하게도 뭐 붙어 있어요? 느낌표. 그렇죠? 얘는 감탄사지요. 자, 이지적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갈게요. 적은 전미사죠, 여러분. 적이 붙은 단어는 품사가 총 3개입니다. 명사, 관형사, 부사예요. 포인트는 뭐냐면 적 다음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오면 명사. 그쵸? 적 붙고 나서 띄어 쓴 다음에 체언을 꾸며주면 관형사. 그래서 이지적 띄고 인간 꾸며주니까 관형사죠. 근데 만약에 적 붙고 띄어 쓴 다음에 동사, 형용사 꾸며주면 뭐가 된다? 부사. 그래서 비교적이 못 꾸며줘요. 쉽다라고 하는 형용사 꾸며주니까 부사가 돼요. 자, 그 다음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 하면은 이때는 뭐가 된다? 명사가 되는 거고, 넘겨서 너 같은 놈은 평생 처음 본다. 그쵸? 어떻게 처음 본다? 평생 처음 보는 거죠. 그럼 이때는 뭐가 돼요?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은 대로와 내 말대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들은은 뭐가 되냐면 여러분 기본형 듣다가 불규칙된 거죠. 거기에 뭐 붙은 거야? 관형사형어미 은이 붙었죠. 그러니까 대로는 의존명사 띄었으면 되고요. 말대로는 조사 붙였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말은 정말이다. 친절하게 뒤에 서술격 조사 이다 붙어 있죠. 명사고요. 두 번째, 와 날씨가 좋아. 어떻게 좋아요? 정말 좋아 하니까 뭐가 되고요? 부사가 되고요. 정말 어쩌면 그런 일이 있지 할 때 그 약간 그쵸? 투정부리죠. 요게 뭐가 돼요? 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는 칠판 잠깐만 봐주세요.
어쩌다 보니 이번 주에 이걸 한 3번 하는군요. 자,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관형사하고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파트가 돼요.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관형사는 당연히 불변어예요. 그쵸? 예, 관형사 불변어가 있고 정답은 그냥 간단하게 빨리 할게요. 다른, 어떤, 그 다음에 헌이라고 하는 관형사가 있어요. 이미 있어요. 원래 관형사예요. 다른 사람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 헌 옷 이런 식으로 원래의 뭐가 있다? 관형사가 있는데 동사 중에 기본형 뭐가 있죠? 헐다가 활용하면 뭐가 돼요? 헌이 되고요. 그쵸? 형용사 중에 다르다가 활용하면 관형사 어미로 쓰게 되면 뭐가 된다? 다른이 돼버리고 어떠하다가 뭐가 되죠? 어떤이 돼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관형사냐 아니면 동사 형용사라냐를 묻는 문제가 돼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관형사라면 얘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있어요.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동사 형용사란 얘기는 뭐냐면 뭘로 쓰인다? 다 하나같이 서술어로 쓰이게 돼요. 왜냐하면 동사 형용사가 물론 어미가 붙어서 관형어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공부할 때에는 서술어로 우리가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쉬워져요. 뭔 말이냐면 자, 헌 신문지 모으다. 요거는 처음 해볼게요. 헌 신문지를 자 모으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헌 자리에 약을 바르다. 자, 헌 자리에 약을 바르다가 되는데 자 보세요. 얘는 뭐가 되냐면 만약에 주어가 들어가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목적어 신문지를 뭐 하다가 되죠? 모으다가 되겠죠. 만약에 주어가 들어간다면 나는 뭐를 모은다? 헌 신문지를 모은다라고 할 때 나는 주어가 되고 신문지를 목적어가 되고 모은다가 서술어가 되죠. 얘는 얘를 그냥 꾸며주는 뭐일 뿐이에요. 단순한 관형사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없어도 되는 말이 되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끊어버리게 되면은 자리에, 헌 자리예요. 그쵸? 그럼 얘가 명사가 되고 얘가 주어가 되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뭐 했다? 그렇죠. 헐었다가 돼버리잖아요. 얘는 지금 신문이 헐었다의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서술어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품사가 헐다, 헌다니까 뭐가 된다? 동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미치도록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헌도 신문지 꾸며주는 관형 어고, 그렇죠? 헌도 자리 꾸며주는 뭐니까 관형 어니까 미치게 헷갈리는 거죠. 그게 미치는 거예요. 하지만 품사로만 친다면 얘는 말 그대로 신문지 꾸며주고 있는 없어도 되는 뭐가 되고 관형사고, 그쵸? 얘는 자리가 뭐였다? 헐었다의 서술어로 가질 수가 있으니까 동사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다른도 한번 볼까요? 밑에 다른 생각 말고 공부나 해라 라고 했어요. 그쵸? 생각하지 마, 공부해, 이거예요. 그쵸? 그럼 다른은 없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지금 문제가 여러분 생각이 다르다가 아니에요. 그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라는 얘기가 되니까 생각이 주어가 되고 다르다가 서술어로 쓰이는 문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 다른은 역시 뭐예요? 관형사예요. 근데 밑에 보시게 되면 형제지만 성격이 뭐하다? 그렇죠. 성격이 다르다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서술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르다, 다른다 안 되니까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떤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나 길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었어. 그쵸?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나에게 뭐 한 거죠? 말을 건 게 중요한 거지 사람이 어떠하다가 아니죠. 그쵸? 근데 그래? 그 새끼 내가 아는 새끼 같은데? 야, 그 새끼 생김새가 어떤 사람이었어? 어때요? 생김새가 어떤 사람이었어? 이러면 생김새가 뭐하다? 어떠하다가 돼버리죠. 그러면 그때 품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끝. 자, 그래서 관형사, 동사, 형용사 구별하는 방법은 단순한 수식어니까 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로 쓰였다면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 따져보시면 공부가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적을 막아내다 하고 물건을 들고 가다 묶어주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간단하게 말하면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문제가 돼요. 천천히 간다면 이따가 띄어쓰기도 하겠지만 본용언, 보조용언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면 뜻이 있으면 뭐가 되죠? 본용언, 뜻이 없으면 뭐가 된다?
보조 용언이라고 보면은 돼요. 그래서 자, 적을 막아내다 하게 되면 적을 막았다는 가능하죠. 하지만 내다가 어떤 물건을 어디에 제출하다, 그 내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뜻이 없으니까 뭐가 된다? 보조 용언이 돼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들고 간다 같은 경우에 물건을 일단 뭐 한 거죠? 들었죠. 그리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본용언이 되는데, 팁 하나 알려드린다면, 아이고 서를 넣었을 때 말이 되면 본용언이 돼요. 그래서 보면은 물건을 어떻게 해서 간다? 들고서 간다가 되죠. 이러니까 얘는 본용언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나는 그림을 그림부터 해가지고요. 어디까지가 되냐면은요. 예, 마지막 거기 한 5개네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까지가 총 5개 묶어주시면 돼요. 칠판 잠깐만 보세요. 요런 문제에서 요 그림과 요 그림의 품사를 구별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쵸?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이 아이는 뭐가 된다? 명사가 되고 얘는 뭐가 된다? 동사가 되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때 미음은 아까 공부했던 무슨 접사? 지배접사. 진짜 명사로 바꿨으니까. 그쵸? 얘는 뭐가 돼버리냐면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다른 책들에는 보통 품사를 바꾸는 성질을 가진 게 전성어미다라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품사 못 바꿔요. 품사 못 바꾸고요. 그냥 명사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명사형 전성어미고요. 그 옆에 밑에 나오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동사나 형용사를 뭘로 만들어준 애들이다? 관형어로 만들고요. 그쵸? 그 밑에 나오는 부사형 전성어미는 동사나 형용사를 뭘로 만들어준다? 부사어로 만들어주는 게 전성어미예요. 품사를 바꾼다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좀 위험한 그러니까 위험하다기보다 좀 헷갈리게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명사, 이때 동사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경우의 수를 줄이고 공부를 해야죠. 방금 공부했던 것처럼 관형사 아니면 동사 형용사였잖아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자, 명사 아니면 뭐가 된다? 동사나 형용사가 되는데 보통은 동사가 좀 더 많기도 하기는 한데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동사나 형용사냐 아니면 명사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되는데,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2교시 좀 되니까 좀 졸리시죠? 그렇죠. 예, 좀 졸리신 것 같은, 저만 지금 마음이 급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저만 마음이 약간 급한 것 같은데, 예, 오늘 약간 제 혀의 컨디션 나쁘지 않아요. 제가 약간 혀가 짧은 편이라서 발음을 약간 새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잘 안 새고 있어요. 예, 어저께 술을 많이 안 먹은 이유가 되겠죠. 어저께 좀 과음을 하고 싶었는데 조금 저도 인간이라 자제를 했습니다. 많이 안 먹고 자서 오늘 혀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근데 좀 급해요. 왜냐하면 다음 장까지가 2교시 분량이었거든요. 아마 조금 오버가 될 것 같기도 해서, 너무 오버가 되면 여러분 되게 배고프잖아요. 그쵸? 1시가 원래 점심시간인데. 자, 어쨌든 조금만 여러분 잠 좀 쫓으시고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 테니까, 자, 중요하고요. 정답을 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줄이는 것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시간을 줄여야 영어도 풀고 다른 것도 풀 수 있죠. 그렇죠? 자, 보세요. 경우의 수는 간단해요. 명사 아니면 뭐다? 동사, 형용사예요. 요거를 구별하는 방법 첫 번째는 문장의 성분을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문장 성분. 문장 성분인데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명사냐 동사 형용사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명사는 체언에 속하니까 얘는 보통 문장 성분일 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동사나 형용사라면 뭘로 쓰이는 경우가 많을까요?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끝나요. 그림을이 뭐가 돼버리죠? 목적어니까 얘가 명사가 되는 거고, 그림은 뭐가 돼요? 서술어니까 동사예요. 근데 문장이 좀 길어버리면 당황하게 되고 시간이 걸려요. 그쵸?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얘는 나중에 검사하거나 할 때 쓰시면 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 간단해요. 금방 끝나는데, 명사라면 얘는 뭐의 꾸밈을 받을 수 있냐면 앞에 관형어의 꾸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형어의 꾸밈을 받으면
그쵸? 반대로 동사 형용사라면 뭐의 꾸밈을 받게 될까요? 부사어의 꾸밈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부사어의 꾸밈을 받게 되면은 당연히 동사 형용사가 돼요. 각자만의 관형어와 부사어를 한 가지씩 가지고 있어도 되고요. 그냥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예쁘다라고 하는 형용사에 관형사형 어미 니은 붙여서 예쁜 관형어 넣을 거고요. 예쁘게 부사로 만든 어미 넣어서 예쁘게라고 부사 한번 써볼게요. 그쵸? 자, 보세요. 어떤 그림이 되는 거죠? 나는 예쁜 그림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림? 예쁘게 그림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관형어의 꾸밈을 받고 부사어의 꾸밈을 받으니까 명사, 동사가 돼요. 간혹 가다가 이씨 예쁘게 되잖아. 돼요. 누가 안 된대? 돼요.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는 예쁘게 그림을 그림이면 예쁘게가 얘 꾸며요? 얘 꾸며요? 얘죠.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사어의 꾸밈을 받느냐 관형어의 꾸밈을 받느냐만 따져보시면 금방 풀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실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답을 줘요. 나를 잘 보기 위해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부사나 부사를 던져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대놓고 보라는 얘기죠. 동사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나는 그림을 그림 했으면 방금 했던 것처럼 어떤 그림? 예쁜 그림을 예쁘게 그림 할 수 있으니까 명사, 동사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봐봐요. 이렇게 나오죠. 큰 크기가. 그쵸? 큰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관형어잖아요. 그럼 이때 오른쪽에 나오는 크기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명사가 되는 거고요. 사기가 힘들겠다. 어떻게 사기가 되겠죠? 그쵸? 잘 사기, 훌륭하게 사기, 예쁘게 사기,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사다, 산다니까 동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를 보기 위해 멀리서 왔구나. 나를 어떻게 보기 위해, 어떤 보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보기 위해서가 되겠죠. 잘 보기 위해서, 예쁘게 보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얘가 역시 동사가 되는 거고, 아기를 보기입니다. 아기를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역시 부사어의 꾸밈 받으니까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꿈이 될까요? 어떤 꿈이 되는 거죠. 될까요? 어떤 꿈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명사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기출문제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거 있었죠. 다음 보기 중에서 알맞은 정답을 고르라. 그쵸? 밑에 보기예요. 뭐 보세요. 다음 보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보기 중에서예요? 어떻게 보기 중에서예요? 어떤 보기 중에서 답을 고르는 게 맞겠죠. 그럼 그때 보기는 뭐예요? 명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춤도 마찬가지죠. 나는 춤을 잘 이러면 어떤 춤을 어떻게 춤이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춤은 뭐가 되고 명사가 되고 뒤에 오는 춤은 동사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문장 성분은 그냥 검사할 때 한번 확인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관형어와 부사어의 꾸밈만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역시 5분만 쉬시고 오셔가지고요. 계속 갈게요.